퇴직 후 연금을 깨서 친구랑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인생 마지막 도전이라 믿었죠. 그런데요, 석 달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3살 김성호. 마지막으로 출근 도장을 찍던 날 아침이었다. 책상 서랍 비우는데 손이 덜덜 떨렸다. 회사에서 준 작은 상패, 오래된 명함 한 통, 사원증. 사무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 자리만 어둡게 느껴지는 그 기분. 동료들이 선배, 이제 드디어 해방 아니에요? 하고 웃어줬다. 성호는 같이 웃는 척했지만 속으론 딱 한 생각이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나. 퇴근 뒤 송별의 자리. 부장, 과장, 후배들 전부 모여 술잔을 돌렸다. 형님은 어디 가서도 먹고 살 걱정 없죠. 경력만 30년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다. 걱정 없다고? 그게 제일 무서웠다. 회사에서는 적어도 월급날이란 게 있었다. 안 좋은 날도 억울한 날도 어김없이 들어오는 돈. 근데 이제 그게 없다. 앞으로 들어올 건 연금뿐이었다. 한 달에 몇십. 계산을 해보니 아찔했다. 전세 보증금은 애들 결혼할 때 이미 빠졌고 노후 자금이라고 모아놓은 건 큰 돈이 아니었다. 게다가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세상인데 그의 머릿속엔 처음으로 이런 단어가 떠올랐다. 노인 빈곤. 집에 들어오니 식탁에 아내 그리고 아들이 앉아 있었다. 작은 케이크. 수고했어요. 초라한 문구였지만 그 순간 목이 꽉 막혔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이제 좀 쉬어요. 당신 몸도 좀 쉬어야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묻는다. 우리 한 달 고정비가 얼마나 돼? 아내는 눈치를 봤다. 그 얘기를 지금 꼭 해야 돼? 해야지. 이게 현실인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답이 너무 간단하게 나왔다. 마이너스였다. 딱 잘라 말하면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적자 인생이었다. 그날 밤 성호는 잠이 안 왔다. 아내는 깊은 잠 속에서 규칙적으로 숨 쉬는데 그 숨소리 너머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한 새벽이었다. 이 사람 이대로 두면 내가 나이 들어서도 생활비 달라고 해야 하나? 아들한테 손 벌리는 순간 아버지라는 이름이 짐으로 바뀌는 거 아닐까? 그 새벽에 성호는 마음을 먹었다. 아니야. 난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나는 아직 몸이 멀쩡하고 손이 빠르고 말빨도 있다. 회사 밥 30년이면 장사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누군가의 밑이 아니라 내 이름 걸고 돈 버는 마지막 기회. 딱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내 간판 달아보고 싶다. 성호식당. 그 이름을 속으로 몇 번이나 불러봤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퇴직자가 아니었다.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다. 예비 사장. 그리고 그 단어는 그에게 오래 묵은 남자의 허영과 두려움을 동시에 깨웠다. 퇴직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전화 한 통이 왔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오박 사장님. 박동철.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던 친구. 젊을 땐 공사판에서 나이 들어선 이것저것 자영업을 전전하며 나 장사 잘해를 입에 달고 살던 그 친구. 성호는 늘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 나는 평생 회사, 쟤는 평생 장사. 쟤는 자유롭게 살았지. 부러움 비슷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형, 요즘 뭐 해? 뭘 해 임마. 백수지. 백수는 무슨 백수야. 내가 보기엔 형은 사장님 될 사람인데? 이 한마디에서부터 이미 성호의 가슴은 다시 좀 뛰기 시작했다. 다음 날 둘은 오래된 식당에서 만났다. 기름 냄새에 밴 벽, 허리 굽은 아주머니, 점심시간에
좌석이 꽉 찬 그 풍경을 보면서 박동철이 말했다. 봐봐. 이 동네는 아직도 밥 장사가 돼. 편의점 도시락, 배달, 그런 거 다 안 먹어. 여기 사람들은 그냥 뜨끈한 국 한 그릇을 원해. 형이 이 동네에서 국밥집 하면 그냥 끝이야. 솔직히 형 성격이면 단골 금방 붙어. 그 말은 너무 달콤했다. 나는 손님 응대하고 너는 장부 보고 재료 떼고 딱 나눠서 가자. 박동철이 자연스럽게 말했다. 형은 사람 상대는 기가 막히잖아. 형이 앞에서 많이 드셨어요? 한마디만 해도 손님은 다음 날 또 온다니까. 성호는 피식 웃었다. 야, 임마. 내가 무슨 그런 재주가 있어. 있지. 회사에서 접대할 때 맨날 내가 나섰잖아. 형은 원래 사람 붙잡는 사람이야. 나는 숫자 보고 깎고 이런 건 자신 있고.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다. 돈. 가게를 내려면 목돈이 필요했다. 박동철이 말했다. 형, 그 연금 있잖아. 그거 깨면 되잖아.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 지금 땡겨서 투자하는 거지. 투자. 자식들한테 가게 물려주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해. 요즘 다 그래. 연금. 그 단어가 나온 순간 성호의 등줄기를 식은 땀이 타고 흘렀다. 연금은 그에게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물에 빠졌을 때 붙잡을 튜브 같은 존재였다. 그걸 스스로 바늘로 터뜨린다고? 말이 쉽지. 그런데 동철은 말을 더한다. 형, 솔직히 말해볼까? 지금 쉬면 편하긴 하지. 근데 그거 몇 년 못 가. 지겨워져.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 한번 멈추면 다시 못 올라와.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형은 아직 혈이 살아있을 때 뛰어야 돼. 그 밤 성호는 혼자 소주를 한 병 텅 비웠다. 그리고 조용히 종이에 숫자를 적었다. 연금 중도 인출 시 손해, 초기 인테리어 비용, 장비, 첫 재료비, 월세, 인건비. 계산은 무서웠지만 동시에 희한하게 설렜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혔다. 성공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는 결국 결심했다. 그래. 가자. 이번 한 번만 더 뛰어보자. 식당 자리는 오래된 상가 1층이었다. 전 주인은 허리 수술 때문에 장사를 접는다며 냉장고, 가스레인지, 테이블까지 그대로 넘겼다. 운이 좋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성호는 오랜만에 몸으로 일했다. 기름때 묻은 벽을 직접 벗겨내고 의자를 닦고 불쾌한 냄새 밴 환풍기를 갈아엎었다. 땀은 줄줄 흘렀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몸을 쓰는 남자의 표정이었으니까.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 물었다. 간판은 뭐라고 박을까요? 그 순간 성호는 잠깐 멈췄다. 생각해보니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정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회사에선 부서 이름, 집에선 아빠, 사회에선 63세 남. 근데 여긴 진짜 내 거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성호 식당. 그냥 그렇게 합시다. 하얀 간판에 검은 글씨. 성호 식당. 그 글씨가 걸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다시 뜨겁게 치솟았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축하해. 아들은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아빠 인생 2막 시작하셨습니다.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에 묘한 존경 같은 게 있었다. 그게 성호를 더 뜨겁게 했다. 오픈 전날 밤 박동철이 술을 들고 왔다. 형, 우리가 뭘 하는지 알아? 마지막 기회 잡는 거야.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해. 성호는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의 취했다. 돈으로 취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남의 식권 찍어주던 인생이 아니라
내 도장을 내가 찍는 인생이다라는 그 감각. 내일은 형이 앞장서는 날이야. 내가 보증 본다. 형은 손님만 잡아. 돈 걱정은 내가 할게. 그날 새벽까지 둘은 꿈을 말했다. 단골줄 세우자. 프랜차이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로고도 하나 만들자. 우리만의 로고. 두 사람은 갑자기 30살로 돌아간 것처럼 웃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둘은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오픈 첫날. 문을 열자마자 동네 아주머니 둘이 들어왔다. 새로 했어요? 사장님은 어디서 오셨어? 사장님. 그 단어가 성우의 귓속에서 울렸다. 사장님. 회사에서 김 대리님, 김 과장님으로 불리던 시절보다 훨씬 달콤했다. 국밥은 묵직하게 잘 나갔다.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오고 손님이 아따, 이거 국물 진하네 한마디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 특히 중년 남성들 반응이 좋았다. 요즘은 이런 집이 없어. MSG 맛 아니네. 입소문은 빨랐다. 점심시간에는 진짜로 줄이 섰다. 아들은 가게 사진을 SNS에 올렸다. 우리 아버지 가게입니다. 인생 2막 시작. 그 게시물에는 멋지다. 진짜 리스펙 같은 댓글이 붙었다. 그 댓글들을 밤에 몰래 하나하나 눌러보던 성호는 마치 늦은 나이에 상 받는 초등학생처럼 혼자 웃었다. 첫날 마감. 계산한 금액을 보던 박동철이 말했다. 형, 봤지? 내가 괜히 한다 그랬어? 성호도 그날만큼은 의심이란 걸 떠올리지 않았다. 야, 이거 한 달만 이렇게 가면 우리 진짜 괜찮겠다. 둘째 날, 셋째 날도 괜찮았다. 박동철은 재료를 떼온다며 새벽마다 나갔다 왔고 점심 장사 끝나면 대충 장부를 써내려갔다. 숫자들, 기펜으로 휘갈겨 놓은 고깃가, 파각, 공과금. 성우는 장부를 자세히 보지 않았다. 너는 숫자 보고 나는 사람 보자며 서로의 역할을 나눈 이상 그 선을 건너면 예의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밤마다 성우는 상상했다. 3개월 만에 자리가 잡히면 나 혼자 가게 맡아도 되겠지? 동철이한테도 목 챙겨주고 우리 가게가 동네 맛집 되고 그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다. 은퇴자가 아니라 사장이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행복은 딱 보름을 넘지 못했다. 이상한 건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다. 재료가 금방 떨어졌다. 분명 하루치로 충분히 들어왔어야 할 고기가 오후 3시만 되면 동났다. 그러면 박동철은 오늘은 손님이 많아서 그런 거야. 내일은 더 많이 때울게. 라고 말했다. 말만 들으면 고맙다.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이니까. 근데 숫자는 안 맞았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재료비 비율이 점점 올라갔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야, 이건 왜 이래? 재료값이 이렇게 많이 나갔어? 박동철은 바로 답했다. 물가 올랐어. 형 뉴스 안 보지? 하고 웃어넘겼다. 그 한마디에 성우는 더 묻지 않았다. 평생 월급쟁이였던 그는 자기 손으로 장부라는 걸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었다. 숫자는 늘 누군가의 몫이었다. 이번에도 그냥 누군가의 몫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일은 점점 이상해졌다. 어느 날 단골 아저씨가 슬쩍 물었다. 사장님, 왜 어제는 저녁 장사 안 했어요? 문 닫혀 있던데? 성우는 깜짝 놀랐다. 어제는 본인이 집에 일찍 간 날이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오후 4시에 가게를 박동철에게 맡기고 먼저 들어갔었다. 어제 문 닫았어? 예. 6시쯤에 왔는데 재료 떨어져서 조기 마감이라고 써 있던데. 그날 밤
성우는 가게 계좌를 확인하자고 했다. 우리 가게 통장 좀 보자. 어디까지 들어오고 어디로 나갔는지. 박동철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다. 형, 나 못 믿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한번 같이 보자고. 형 그 말 기분 되게 나쁘다. 야, 동철아, 잠깐만. 그게 아니라 형은 평생 남 밑에서 월급 받아서 그렇게 민감한 거야. 장사는 원래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그냥 나 믿어. 괜히 숫자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의심 생기고 의심 생기면 사람 깨진다. 그 말은 맞는 말 같았다. 동시에 이상하게 들렸다. 그날은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일이 터졌다. 고기 납품하던 업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지난주 외상은 이번 주 안에 좀 넣어주셔야죠. 저도 사정이 있는데. 성우는 멍해졌다. 외상이요? 우리 현금으로 바로바로 드렸잖아요. 상대는 잠깐 침묵하다가 천천히 물었다. 지금 누구랑 통화 중이죠? 박 사장님 아니세요? 그 순간 성우의 등골이 싸늘하게 식었다. 박 사장님 번호 좀 주시죠. 잠깐만요. 그분이랑 이미 다 얘기 끝난 줄 알았는데. 통화는 거기서 뚝 끊겼다. 성우는 처음으로 알았다. 장부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통장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걸. 가게 문은 열려 있었지만 전기불은 꺼져 있었다. 그 시간은 오후 2시, 원래 제일 바쁠 때였다. 식당 안은 어수선했다. 냉장고 문은 살짝 벌어져 있고 싱크대엔 씻다 만 파가 물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제일 불안한 건 따로였다. 계산대 옆 늘 있던 회색 서류 봉투. 거기에는 현금 매출 일부와 카드 정산 전 금액이 함께 있었다. 그게 사라졌다. 동철아.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또 걸었다. 또 불통. 메시지를 보냈다. 어디야? 가게 지금 뭐야? 읽지 않는다. 그는 한참을 주방과 홀을 왔다 갔다 했다. 한 손은 떨렸고 입술 안쪽을 계속 깨물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계산대 서랍맨 아래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파일철을 꺼냈다.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한 적 없는 서류를 보게 된다. 보증인 김성호. 차용금 1천만 원. 용도 운영자금. 밑에는 삐뚤빼뚤한 사인이 있었다. 분명 자기 이름이었다. 순간 머릿속이 백지로 변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무릎부터 힘이 풀렸다.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 기계 돌아가는 팬 소리만 들리는 텅 빈 식당에서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온 성우는 말이 없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사 힘들어? 그는 겨우 입을 떼었다. 망했어. 뭐라고? 3개월. 딱 3개월 걸렸네.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컵에 물을 따라 남편 앞에 놔줬다.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다.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먼저 물을 건네는 것. 잠시 후 아내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친구를 믿은 게 아니야. 성우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은 거야. 나는 실패 안 할 사람이라고.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 말은 칼보다 깊게 박혔다. 박동철의 배신보다 더 아팠다. 왜냐면 그 말엔 변명할 구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성우는 가게 불을 껐다. 간판 불빛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성우 식당. 그 이름이 그렇게 무거울 줄 간판 달던 날에는 몰랐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동네는 조용했다.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성우는 사다리를 끌어와 가게 앞에 세웠다. 그리고 간판을 올려다봤다.
성호식당. 손을 뻗는 순간 이상하게 눈앞이 흐려졌다. 손이 떨려서 나사가 잘 안 풀렸다. 결국 한 번 내려와 손등으로 눈을 훑었다. 별것도 아닌데 중얼거리면서 다시 사다리에 올랐다. 간판을 떼어내는 건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 판자를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가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다. 마치 자기 이름이 세상에서 한 번 지워지는 소리 같았다. 그는 간판을 가슴에 안고 가게 안에 다시 잠깐 들어갔다. 불은 꺼진 주방, 첫날 사람들이 북적이던 그 자리, 사장님 여기 김치 맛있네 하던 목소리들. 한순간에 다 떠올랐다. 나는 사장이었는데, 진짜로 사장이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빛 독촉이었다. 현실은 냉정했다. 그의 감정과 상관없이 서류엔 숫자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그를 가리킨다. 보증인 김성호. 그걸 보는 순간 비로소 받아들였다. 이건 그냥 실패가 아니다. 이건 빚이다. 앞으로 갚아야 할 몫이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무너져버린 마음 한가운데서 이상하게도 수치심보다 먼저 올라온 감정은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두려움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상한 아주 조용한 분노였다. 내가 이 나이에 이걸 다시 배워야 된다고? 사업이 뭐고 계약서가 뭔지, 사인 하나가 뭔지 그걸 이제야 배워야 된다고? 분노는 그를 다시 세웠다. 그는 가게 유리문에 A사 용지를 붙였다. 폐업합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옆에는 볼펜으로 작게 적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글은 손님을 향한 말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약속에 가까웠다. 며칠 뒤 성호는 동사무소 게시판 앞에서 멈춰섰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안내문들이 그날은 눈에 들어왔다. 시니어 재창업 교육 모집, 소상공인 피해 회복 상담, 노후 창업 위험 요소 안내.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걸 왜 이제 보이냐? 문 앞에 서 있다가 그냥 들어갔다. 상담 창구에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다. 29도 안 돼 보이는 얼굴. 어르신, 어떤 도움 필요하세요? 어르신. 그 단어가 조금 걸렸지만 성호는 얌전히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입을 열었다. 제가 친구를 너무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숨김없이 다 말했다. 장부를 안 본 것, 연금을 깬 것, 보증에 사인한 것, 가게 이름에 취해버린 것. 직원은 조용히 들었다. 중간에 한 번도 비웃지 않았다. 직원은 서류 몇 장을 건넸다. 공동 창업 시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개인 보증 위험 안내. 동업 계약서 기본 조항 예시.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이건 너무 흔한 일이에요. 창업이 어려워서 망한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사라집니다. 빚만 남기고. 근데 사장님은 오셨어요. 배울 준비가 된 거예요. 사장님. 그 단어가 다시 들렸다. 그런데 이번엔 느낌이 달랐다. 첫날 손님들이 부르던 사장님은 들떠있는 칭찬이었다. 근데 지금 들은 사장님은 책임이 따라붙는 호칭이었다.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뜻이었다. 그날 교육장에서 강사가 말했다. 여러분, 장사는 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장사는 계약서로 하는 겁니다. 정은 집에 두고 오셔야 돼요. 성호는 노트에 크게 적었다. 정은 집에 두고 와라.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그는 떼어온 간판을 다시 들여다봤다. 성호식당. 이름은 부끄럽지 않았다. 부끄러운 건 이름이 아니었다.
준비 없는 자신감이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엔 공부부터 하고. 카메라는 그의 뒷모습을 따라간다. 빚은 남아있고 나이는 그대로고 실패는 기록으로 남았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다.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속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건 은퇴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시작이었다. 망해서 배웠습니다. 장사는 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준비로 하는 거라는 걸요. 저처럼 다시 배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